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3단원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역행렬부터. 자, 역행렬이 있습니다. 자, 역행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행렬의 곱셈에 관한 역원 개념이 되겠죠. 역원. 자, 우리가 어떤 연산, 예를 들면 스타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데 이러한 연산에 대해서 A 스타 E 이퀄 E 스타 A 이퀄 A를 만족할 때 임의의 A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 이 A를, E를 뭐라고 하죠? 항등원. 이제 마찬가지로 A 스타 X는 X 스타 A는 이 항등원을 만들 때 이 X를 A에 뭐라고 하죠? 역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항등원과 역원의 개념이었다고.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죠. 곱셈에 대한 연산 중에서 A와 단위 행렬을 곱하면 자리 바꿔도 되고 그 결과 A가 되니까 이때 이 단위 행렬이 사실 항등원 개념이 되겠죠. 항등 행렬이 되겠고, 그 다음에 A와 X를 곱했더니 XA가 되고 그 결과 2를 만들 때 요 X를 뭐라고 한다? X는 A의 역행렬, 이렇게 쓰겠죠. 기호는 어떻게 쓴다? A의 인버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역원과 항등원 개념에서는 반드시 여기까지 다 써줘야 된다고. 그치? 여기까지. 물론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 하나를 빼도 안 돼. 모두 다 써줘야 돼. 모두 다 써줘야만 우리가 이 역원, 즉 역행렬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역행렬이 이제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분에 의한 성분으로 표현된 역행렬을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 자,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가 A, B, C, D A, B, C, D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주어졌을 때 주어진 요 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물어봤다면 이 행렬 몰라 아직은. 그런 녀석을 X라고 할 때 X를 X, Y, Z, U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는 뭘 구하는 거지? 지금 얘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X, Y, Z, U를 구해야 되는 거죠. A, B, C, D가 주어졌을 때 X, Y, Z, U를 A, B, C, D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네. 자, 그럼 연립방정식 세우면 되겠지. 우리 요 정의대로 따라갑시다. 정의대로 썼더니 A, B, C, D에 X, Y, Z, U를 계산했더니 단위 행렬 1, 0, 0, 1 이렇게 나왔네. 자, 이걸 전개시키면은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 되고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각각의 성분을 행렬의 상등의 성질을 쓰면 식이 4개 나오겠죠. 미지수가 몇 개야 지금? 미지수 4개야. 뭘 구하는 거야? 얘네들 구하는 거라고. 미지수 4개고 식 4개니까 구할 수 있겠지.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쭉 계산했더니 AX 플러스 BG AY 플러스 BU 나머지도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1, 0, 0, 1 고등학교 1학년 후반쯤 2학년 때쯤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 다 계산을 해봤어. 그죠? 자, 하나만 계산해 봅시다. X랑 Z를 한번 계산해 볼까? 요놈 X, Z에 관한 식이 2개 나오겠죠. 미지수 2개, 식 2개. 자, AX 플러스 BZ는 1이고 CX 플러스 DZ는 0이 나왔네. 여기서 X랑 Z를 구하는 거니까 X를 먼저 구해봅시다. 요게 1식이고 요게 2식이니까 그러면 Z를 죽여야 되겠네. 1식에다 뭘 곱해? BZ, BZ이니까 여기다 D를 곱하고 여기다 B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D를 곱하고 자, 2식에다가 B를 곱해서 빼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AD 마이너스 BC에 X 나오고 D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렇다고 해서 X가 다 구해진 건 아니죠. 만약에 이 값이 0이고 얘가 0이 아니면 만족하는 X는 없지. 불능구조가 돼버린다. 따라서 주어진 식이 모두 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봤더니 X, Y, Z, U가 다 AD-BC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1차식 형태가 돼버리죠.
여러분들 이미 다 계산을 해봤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A의 인버스, 즉 이 녀석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지? AD-BC는 일단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훗날 곧 배우겠지만 요식을 행렬 A에 뭐라고 하지? 판별식이라고 하죠. 디터미넌트 A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하에 시작을 한 거잖아. 그랬더니 X는 뭐지? AD-BC분의 D 이렇게 나오겠네. 마찬가지로 Z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Z는 X를 죽여야 되는 거니까 1에서 C를 곱하고 2에서 A를 곱해서 빼버렸더니 BC 마이너스 AD니까 AD-BC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에 Z는 C 이렇게 나오나? 따라서 Z는 AD-BC분의 마이너스 C로 완성이 되겠네. 이렇게 됐죠. 따라서 X를 구해봤더니 몽땅 다 나머지들도 똑같이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죠? 자, X가 D네. 그치? 요 놈을 어차피 똑같은 AD-BC분의 1이 다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D를 쓰겠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자리가 바뀌죠. 이 녀석과 이 녀석과 뭐 어떻게 부가 바뀌는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역행렬이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조건. 여기서는 사실 이거 구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치? 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자, 일단은 성분으로 표현을 해봤죠. 잘 봐, 여기 적을 건 없잖아. 응? 우리 할 것도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분으로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지금 디터미넌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수학 능력 시험에서 행렬 문제가 나온다면은 앞에 1, 2, 3, 4번 중에서 1번, 2번 2점짜리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야, 그만큼 행렬이 이렇게 찬밥 대접이야?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3점짜리 간단한 계산 같은 거 조금 꼬아놓은 거 4점짜리 문제로 나온다면 진입 판별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새롭게 어떤 행렬의 성질을 정의해 놓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성질들을 찾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그지? 수능 출제위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형태가 되겠어. 자, 그러면 과거에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냈었다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정의에 의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성립하는 식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요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행렬 A가 있는데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요 행렬의 역행렬의 존재 여부는 아까 말했던 AD-BC가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 그 녀석을 요걸로 정의합시다. AD-BC로 정의 내렸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행렬은 이거는 성분이 실수지만은 이 수 자체는 표지. 그치?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실수 값이지. AD-BC 계산된 값이잖아. 그치? 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BA. 자, 니은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B 이렇게 쓰겠고, 디귿 디터미넌트 A의 n제곱은 디터미넌트 A의 n승이 되느냐? 단 n은 뭐라고? 자연수. 이렇게 나타난대. 리얼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 승이냐? 미음 디터미넌트 실수배 KA는 K의 디터미넌트 A. 비읍 디터미넌트 A 플러스 B는 디터미넌트 A 더하기 디터미넌트 B.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구하시오. 자, 계산합시다.
자, 증명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식이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십시오. 자, A가 A, B, C, D고 행렬 B는 P, Q, R, S라고 합시다. 그러면 디터미넌트 A는 AD-BC가 되겠고 디터미넌트 B는 PS-Q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A 곱하기 B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두 행렬을 곱했대. 그러면 어떻게 되지? AP 플러스 BR이 나오겠고 AQ 플러스 BS CP 플러스 DR 잘 보이나? 그 다음에 CQ 플러스 DS 이렇게 나오지. 이 상태에서 디터미넌트 AB를 계산해보면 AP 플러스 BR CQ 플러스 DS 빼기 AQ 플러스 BS CP 플러스 DR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분배 법칙을 차근차근 써서 그치? ACPQ 플러스 ADPS 플러스 BCQR 플러스 BDRS 빼기 이 놈을 또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ACPQ 나오겠고 더하기 ADQR 나오겠고 BCPS BDRS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ACPD가 없어지지. 그 다음에 BDRS 없어지네. 그치? 그 다음에 ADPS, ADQR, 없어지지가 않네. 그러면 AD로 묶어주면은 PS-QR 나오겠고, BCQR, BCPS. 그럼 BC로 묶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BC로 묶어봅시다. 그럼 얘부터 묶어주면 되겠지. PS-QR.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PS-QR이 둘 다 있으니까 주어진 식은 AD-BC에 PS-QR. 이렇게 나오겠죠. 디터미넌트 AB를 계산한 거야. 그치? 이게 뭐지? 디터미넌트 A였잖아. 이게 디터미넌트 B지. 아, 니은 성립했네. 그치? 니은. 여러분,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AB가 현재 뭐라고? 이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디터미넌트 BA도 계산하면 디터미넌트 B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되겠고 얘네는 실수 값이니까 자리 바꿔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식이지. 그럼 얘랑 같은 거잖아. 그치? 기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성질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은 어떻게 되지? 얘는 A 곱하기 A잖아. 그러면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이렇게 나와서 뭐가 되지? 디터미넌트 A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디터미넌트 A의 n승 또한 그렇게 나오겠지. 얘는 디터미넌트 A의 n-1승 곱하기 A니까 디터미넌트 A의 n-1승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나오겠고 요놈도 똑같이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결과가 뭐가 된다? 디터미넌트 A의 몇 승? n승이 되겠죠. n승. 이 녀석도 나오겠네. 자, 그러면 리을을 봅시다. 리을. A와 A의 인버스는 단위 행렬이 나오겠지. 그치? 이 상태에서 디터미넌트를 썼더니 디터미넌트 A와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2가 될 텐데 요건 분리시키면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는 단위 행렬 디터미넌트 얼마지? 1 나오잖아. 1. 그치? 따라서 이거 나눠주면은 야, 디터미넌트 A 인버스가 얼마라고? 디터미넌트 A분의 1이니까 요 놈은 디터미넌트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겠죠? 마이너스 1승. 참 특이하지 않아? 요 놈이 마이너스 1승을 나타내는 식은 아니지. 인버스라는 뜻인데 실제로 지수로도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은 미음은 당연히 틀렸지. 이건데 그러면 KA를 보는 거야. K의 A, B, C, D를 그러면은 KA, KB,
KC, KD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디터미넌트가 얼마냐? K제곱의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K제곱의 디터미넌트 A로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이건 틀리고 여러분들 디터미넌트 KA는 뭐라고? K제곱의 디터미넌트 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걸 살짝 변형하면 이렇게도 됩니까? 그럼 여러분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A는 그냥 디터미넌트 A와 똑같나? 그치? 똑같다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 비읍을 보면은 비읍은 거짓. 거짓이면 뭐 발레 들면 되잖아. 발레. 만약에 A가 이고 발레 간단하게 들어. B는 뭐 마이너스 2 들어봐. 그러면 디터미넌트 A 플러스 B는 이거 영행렬이지. 영행렬의 디터미넌트 얼마야? 0이잖아. 디터미넌트 A는 얼마야? 1이지. 디터미넌트 B는 얼마야? 얘도 1이지. 두 개 더하면 2라고. 다르겠지? 틀렸어. 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요거는 약간 변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질을 정리를 해놨더니 그러면 이거 뭐 어쩌라고? 뭐 필기하려면 빨리 필기하고 1분 30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나오겠지. A라는 행렬이 있고 A의 제곱이라는 행렬을 봅시다. 만약에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역행렬의 존재 여부는 디터미넌트 A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이 행렬의 역행렬의 존재 여부는 디터미넌트 A 제곱을 볼 텐데 얘는 디터미넌트 A의 전체 제곱이란 말이지. 그치? 우리는 0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잖아. 만약에 주어진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라면 얘 역행렬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쵸? 예전에는 좀 애매했는데 지금 봐봐.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 즉 얘가 0이래. 그치?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주어진 식이 0이니까 얘가 0이지. 그럼 얘 역행렬이 없다고. 반대로 얘가 역행렬이 있어? 얘가 역행렬이 없대? 그럼 이게 0이지. 그럼 이게 0이니까 얘가 아내가 0이니까 얘가 0이지. 그럼 얘가 역행렬이 없는 거지. 얘가 역행렬이 있으면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얘도 0이 아니야. 0이 아닌 놈 제곱하면 또 0이 아니지. 그럼 얘도 역행렬이 있는 거야. 그럼 두 녀석은 완전히 똑같이 행동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얘가 있으면 얘도 있고, 얘가 있으면 얘도 있고, 얘가 없으면 얘도 없고, 얘가 없으면 얘도 없대. 꼭 제곱이어야 됩니까? n승 다 되지, n승. 마찬가지로 여러분, A 곱하기 B를 봅시다. 그 다음에 A의 인버스랑 B의 인버스 관계를 보자고. 만약에 여러분, 이 녀석이 역행렬이 존재한대. 그러면 둘 다 역행렬이 있냐? 그렇지. 왜?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보면 되잖아. 그치? 디터미넌트 A, B를 봐야 되는데 얘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래. 이 값이 0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얘가 만약에 역행렬이 있어? 그럼 얘네가 0이 아니래. 즉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도 역행렬이 있고 얘도 역행렬이 있는 거지. 반대로 야, 둘 다 역행렬이 있어? 그럼 얘 역행렬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반대로 이번에 얘가 역행렬이 없대. 그럼 얘 디터미넌트 뭐지? 0이 나왔어. 그러면 곱해서 0이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뭐지? 곱해서 0이면 뭐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얘가 역행렬이 없으면 둘 다 없어도 돼. 그치? 하나만 없어도 되니까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직접 증명이 가능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지. 자, 뭐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성분으로 주어진 경우, 그치? 관계식으로 주어진 경우. 관계식으로 주어진 경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말이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역행렬의 정의가 이런 거였잖아.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는 2 이렇게 되어야만 A와 B는 서로 역행렬 관계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이렇게 씁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예를 들면은 A에 A 플러스 2가 2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하, A 플러스 2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쓰죠.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가 2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이렉트로 뭐라고 하지? B는 A의 인버스다 라고 쓰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A, B가 2면은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라고.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돼. 원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왜 요렇게만 해도 되지? 그 이유를 한번 잘 봐봐. 이게 작년도 초 배감고등학교 이과 기출문제, 그치? 내신 문제로 나왔는데 왜 A, B가 2면은 B가 A의 인버스임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야. 자, 봐봐. A, B가 2래, 그치? 그러면 디터미넌트 A, B를 써보겠지. 그럼 디터미넌트 2가 나오겠고, 그치? 그럼 여러분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 이렇게 나오겠고, 여러분 1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두 실수의 곱일이니까 결론은 디터미넌트 A는 0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그치? 그러면 이게 일식이라고 한다면 일식에 A 인버스를 곱하는 거야. A의 인버스에 AB 는 A의 인버스의 2를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지? B는 A의 인버스라고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게 논리적인 근거야, 근거.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식에 의한 내용이 나오는데 식에 의한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A가 2차 정사각형렬인데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E 이퀄 0 1대 다음 중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도 손쉽게 찾을 텐데 기억 A 니은 A 마이너스 5E 그치? 디귿 A 마이너스 2E 리을 A 마이너스 3E 미음 A 플러스 2E 비읍 A 플러스 3E 이렇게 물어봤어. 다음 중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을 구하시오. 그랬다. 답은 얘 안 되고, 그치? 얘 안 되지. 얘 다 됩니다. 그러면 디귿과 리을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예린아, 얘는 역행렬 그러면 없어? 얘 역행렬은 없냐? 얘는? 네가 모른다는 거 아니면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야? 지성아, 얘는 역행렬 없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 정답이야. 나머지는 확실하게 역행렬이 다 있는데 디귿과 리을인 경우는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2차식이 나오면은 어떤 풀이를 하지? 두 가지로 나눠서 푼다 그랬잖아, 그치? 어떻게?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 1대와 그러지 않을 때로 나눠주잖아. 항상 이렇게 나누겠지, 그치? 자, 이렇게 돼버리면 K가 뭐지? 2나 3인 경우죠. A는 2도 가능하고 저식을 만족하는 것은 3, 2도 가능하고 혹은 저렇게 만족하는 거 열나 많겠지. 근데 우선은 기억년 디귿 자, 저식을 인수분했더니 A-2, 2고 A-3, 2는 영행렬 요렇게 나왔다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 2창의 개수랑 1창의 개수만 조절을 하면 다 나와. 그치? 다.
기억을 보면은 A에 A-5를 하면은 얘는 얼마지?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A랑 B를 곱했는데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고 K가 0만 아니라면은 A와 B는 서로 실수배만 조절하면 역행렬 관계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와 얘는 서로 역행렬의 어떤 실수배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행렬이 있고 얘도 역행렬이 있는 거니까 기역, 니은이 한 번에 해결됐잖아. 그치? 자, 미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미음. A 플러스 2가 무언가 곱했을 때 여기가 단위 행렬이 되면 얘 역행렬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5a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지? 즉 a 플러스 2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a 마이너스 7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치? 자, 이거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5a이고 마이너스 14이잖아. 근데 우리가 책에서는 저기서 뭐래? a제곱 마이너스 5a가 얼마?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2로 나오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20으로 나눠주면 얘는 역행렬이 있는 거지. 마찬가지 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관건은 디귿과 리을이라고. 디귿과 리을.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치? 자, 첫 번째 잘 봐봐. 만약에 여러분 A가 2이면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얘는 영행렬이지. 그럼 얘 역행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지. 얘 역행렬 있지. 마이너스 2의 역행렬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자, 두 번째. A가 3이면은 얘 역행렬이지. 얘 역행렬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얘는 2지. 역행렬이 있어. 그치?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A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래. A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은 그때 물어보지 다시. A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래. A가. 지성아, 그러면은 얘 역행렬 있어 없어? 예린아, 얘 역행렬 있어 없어? 강유정, 이거 얘 있어 없어? 혜린 있어 없어? 아, 모른다는 거야? 뭐야? 없지. 만약에 얘가 역행렬 있으면 곱하는 순간 뭐가 돼버리지? 얘가 역행렬이죠. A가 3이가 돼버린다고.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둘 다 없어. 이럴 때는. 아, 요거일 때는 그치. A-2와 A-3,2가 모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지. 그치? 그럼 요 놈을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영인자가 되겠네. 근데 영인자와는 조금 다르게 영인자에선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A가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니고 A, B가 영행렬이면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은 A의 인버스랑 B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이거 역은 성립해? 이럴 때 영인자가 되는데 역으로 A랑 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하지 않으면 곱해서 영행렬이 되고 각각 영행렬이 아니어야 돼? 이건 아니지. 그치? 이해되겠지? 아니 각각 역행렬이 없으면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고 곱했는데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A가 1001 그러니까 1000 0010 그치? 아 그러면 곱하면 0이 되구나. 얘도 1001 같은 놈이어도 되잖아. 그럼 곱하면 영행렬은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까? 요거랑 대비되게
A는 알파 2도 아니고 A는 베타 2도 아니래. 단 알파랑 베타는 다르대. 그치? 이고 A 마이너스 알파 2 A 마이너스 베타 2 영행렬이면 그치? 물어보겠네. A 마이너스 알파 2의 인버스 A 마이너스 베타 2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 참이냐고 짓이야 이거는. 방금 했잖아, 그치? 참이지 참. 영인자가 되니까. 그러면 역은 어떻게 되겠어? 역은 응? 예린이한테 물어봐야지. 역은 어때? 굉장히 어떨 것 같아? 참이야 이거는. 이거 이상한데? 그치? 특이한데 한번 보자.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뭐냐면은 이런 거지. 야, A-알파 2의 역행렬이 없대. A-베타 2의 역행렬도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한번 보자고. 그랬을 때 두 놈 곱하면 역행렬이 되냐 이거지. 특이한데? 자, 증명을 한번 봅시다. 증명. A가 AD-AB, 그치? AB, CD 이렇게 일 때 그럼 A-알파 2를 계산하면은 A-알파 B에 C에 D-알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D-알파 2는 0이 나오겠지. A-알파에 D-알파 마이너스 BC가 뭐라고? 0 이렇게 나오겠다. 자, 전개시켰더니 그치? 자, AD-알파에 그치? 알파의 A 플러스 D의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BC는 0 나오지. 다시 정리하면은 알파의 제곱에 A 플러스 D의 알파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0. 요 식이 하나 나오겠지. 똑같은 방식으로 A 마이너스 베타 2의 인버스도 계산을 해볼 수 있죠. 디터미넌트. 그러면 알파만 베타로 바뀐 거잖아. 쭉 써보면은 베타의 제곱에 A 플러스 D의 베타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뭐라고? 0 이렇게 나왔지. 두 식을 빼버렸더니 알파의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오겠고, 두 식을 뺐더니 마이너스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A 플러스 D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아니지. 알파 베타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 그치? 나눠버리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 A 플러스 D가 나오겠지. 그치? 1식이 하나 나왔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뭐 여기든 마음대로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자고. 자, 요게 뭐라고? 알파 베타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주어진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나오겠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0이니까 이거 죽고 그치? AD 마이너스, 자, 알파 베타가 뭐라고? AD 마이너스 BC가 됐지. 이 식이야. 자, 근데 행렬이 A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지? A의 제곱에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2는 이게 되겠지. 그치? 이건 항상 성립한다고. 근데 얘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알파 베타잖아. 그치? A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A 알파 베타의 2 이게 항상 성립한데, 다시 쓰면은 A 마이너스 알파 2에 A 마이너스 베타 2는 이것이 성립한다는 거네.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야. 야,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치? 얘랑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행렬 A에 케일리 해밀턴식이 뭐라고? 그냥 이거래.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항상 성립하겠지. 자, 필기. 이런 게 있대. 진입한별에서 A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2가 영행렬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 그치? 자, 이렇게 물어봤대. 아, 이거 참 어려운데 이걸 내야 되나 지금? 자, 1번. 그러면 A-2, A 플러스 2, A-2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 2번. A-2의 인버스 또는 A 플러스 2의 인버스 또는 A-2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물어봤어. 아, 이거 참 애매한데? 그럼 세 번째는 A-2의 인버스와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하다. 하지 말걸? 그냥 성질로 이야기하지. 그럼 여러분, 요렇게 나왔다면 3차식이잖아, 3차식. A는 단위행리 실수배가 아니래. 그러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케일리 해밀턴식 찾으면 좋은데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행렬 A의 케일리 해밀턴식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케일리 해밀턴식은 반드시 2차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케일리 해밀턴식이 세 가지 중에 하나지. A-2, A 플러스 2 이퀄 0이거나 또는 A-2의 A-2가 0이거나 또는 A 플러스 2의 A-2 셋 중에 하나가 케일리 해밀턴식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됐다고 해서 A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2라고 이야기하면 되냐 안 되냐? 그건 거짓이라고. 알겠지? 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개가 모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할 수 없는 거야? 이 세 개 모두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항상 참이야? 물어봤어. 항상 참이냐? 예린한테 물어보자. 이거 항상 참이냐? 1번. 세 개 모두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깡유정, 이거 항상 참이야? 항상 거짓이야? 그 뭐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응? 잘 생각해봐. 지성 어떨 것 같아? 응? 질문 다시. 그래, 저 식이 만족한데 3개 곱해서 0이래. 그러면 1번처럼 이 3개의 행렬이 모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1번이 참이냐 거짓이냐? 참 손 들어봐, 참. 이 3개가 모두 역행렬이 존재하는데 참 손 들어봐. 거짓 손 들어봐, 그러면. 응? 좋아. 응. 항상 거짓이라는 거야, 깡유정? 내가 항상이라는 말을 붙이면 여러분 긴장하는 것 같아. 그치? 항상 거짓이야. 알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아까 그랬잖아.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케일리 해밀턴이지. 그치? 만약에 요게 케일리 해밀턴 식이었다면, 그치? 얘랑 얘는 역행렬 없어. 근데 얘는 있어. 생각을 해봐. 이게, 그치? A제곱이 2잖아. 그러면 A제곱이 2잖아. 그러면 A-2는 A-2에다가 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 A제곱 마이너스 4이지? 이건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거 역행렬 있잖아. 이해되겠어? 다시. 이렇게 돼버렸다, 케일리 해밀턴식. 그러면은 어디야? 얘랑 얘는 역행렬이 없고 얘는 항상 있어. 이해되겠지? 이렇게 되면 요 놈과 요 놈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 전제조건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그치?
요렇게 얘랑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얘는 항상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A가 요거 지워버렸대.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는 말을 지워버렸대. 그럼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때도 맞는 말이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돼버리면은 셋 중에 두 개는 역행렬이 있어 또.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면은 셋 중에 하나는 역행렬이 있는 거야. 정리해 빨리. 응? 멘붕 왔겠는데? 표정들이. 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무용지물이지 뭐. 그치? 자, 세 번째. 역행렬의 성질을 봅시다. 그치? 역행렬이 나왔고, 그치? 두 번째, 역행렬의 성질. 자, 1번. A 곱하기 B의 역행렬을 뭐라고 쓰지? B의 인버스, A 인버스 이렇게 쓰겠죠. 마찬가지로 A, B, C의 인버스는 어떻게 쓰죠? C의 인버스,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증명 어떻게 한다고? 그냥 곱해봐. 얘랑 A, B랑 역행렬 관계야? A, B에다가 B의 인버스, A 인버스 곱해주면은 이거 2 되냐? 2 되네. 그치? 요렇게 2고 요렇게 2니까 2 나오겠지. 증명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이게 되겠지. 자, 두 번째는 그러면 A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야? A가 나오겠죠. 그지? 이것도 할 필요가 없겠고. 자, 세 번째는 실수 K 빼를 한 녀석의 인버스는 얼마지? K분의 1의 A의 인버스가 나오겠네. 그치? 자, 이것도 곱해보면 그냥 나오겠죠. 곱해보면 나온다. 자, 네 번째는 그러면 A의 거듭제곱의 인버스는 어떻게 나온다? A의 인버스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알겠죠, 여러분? 자, 다섯 번째는 말이지. 이런 거래. 우리가 AC랑 BC가 같고, 그리고 C의 인버스가 존재한대.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A랑 B랑 같다라는 일이 나오겠죠. 자, 그 이유 한번 잘 보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니까 딱 보면 알 거야, 그지? 정말, C의 인버스 넣어봐. 끝났지, 그냥. 그치? 예전에는 원래 요거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된다고. 그치? 영인자 때문에. 그치? 근데 인버스가 있으면은 곱해주면 끝나지. 그치? 그럼 6번에서는 이런 일이 있대. A의 X가 B이고, 만약에 A의 인버스가 존재하면은 A 인버스를 싹 곱해주면 X가 뭐로 나오죠? A의 인버스의 B로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XA가 B일 때도 X는 B 곱하기 A의 인버스로 나타나겠죠. 자,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연립 1차 방정식. 아니, AX는 B이다. 자, A라는 행렬이 A, B, C, D고 X라는 행렬이 X, XY 이렇게 나오고 요놈이 PQ라고 나왔는데 주어진 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양변에 곱해져 버리면 XY가 완성이 되겠죠. A, B, C, D의 인버스와 PQ를 곱한 하나의 유일한 형태로 나타나겠지. 연립방정식 푼 거야 그냥.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6번이었고 자 7번에는 이런 행터리가 있대. 이런. 자, 우리가 아직 이게 이제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데 어떤 행렬 B가 있는데 B가 A, B, C, D가 있어요. 이 행렬이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행렬에 우리가 외관상 추론도 불가능한 행렬이겠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걸 빼먹은 것 같아. 귀찮아서 몰라도 사실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그치 이렇게 외관상 이게 성분이 주어졌는 모든 행렬의 거듭제곱은 다 구할 수 있지 우리가. 응? 근데 안 했어. 그냥 특수한 형태 외관상 딱 추론이 가능한 형태만 했다고. 그치? 불가능해도 우린 할 수 있어.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지. 근데 고교 수학 과정의 범위를 넘어가 있어. 그래서 고교 수학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행렬의 대각화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이 행렬을 적절히 어떤 행렬을 곱해 P와 그 녀석의 P 인버스를 딱 곱해주면 이런 일이 생긴대.
자, P, 그 다음에 B, P의 인버스를 딱 곱해주면 그 결과 요게 M이라는 행렬이 될 텐데 말이야. 시험 문제에선 요렇게 주어져, 이거를. 주어진다고. 그럼 여러분 그냥 따라 쓰면 된대. 그러면 요 M이 우리가 계산하기 되게 쉬운 행렬로 나타난다. 뭘로 나타나냐면, A, B, C, D, E, F, 이렇게 나오는데, E, F, 0, 0, 이렇게. 대각화 행렬로 나타나 버린 거야. 그러면 얘 거듭 제곱은 열나 쉽잖아. 그치?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면은, 우린 B라는 행렬의 거듭 제곱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계산하고 싶은데, 실제로 M의 거듭 제곱은 열나 계산이 간단하죠. 요 계산할 때 어떻게 나오지? 2의 n승, 0, 0, F의 n승,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M의 n승은 요 놈을 거듭 제곱 n번 거듭한 거잖아. 그치? P, B, P의 인버스. P, B, P의 인버스를 방방방 P, B, P의 인버스 이렇게 n번 곱했다고. 곱했더니 요거 충돌하면 단위 행렬이 되잖아. 단위 행렬이 되고, 단위 행렬이 돼서 가운데 B가 n번 나오겠죠. B의 n승이 나오고 P의 인버스가 나올 거라. 문제에서는 여러분 B도 주고 P도 준다고. 문제에서 항상 P랑 B를 줘. 원래는 심화 과정에서 뭐냐면 B 하나 던져주고 이놈을 우리가 계산해서 P를 찾아야 돼. 이것도 어렵진 않아. 찾으면은 돼.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알면은 계산하면 요런 형태가 나온다고. 응. 그러면 요렇게 나왔지. 요게 M의 n승이니까. 그죠? 근데 B의 n승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B의 n승은 어떻게 표현된다? 그치? P 인버스 이쪽에 곱했더니 P의 인버스의 M의 n승, 그 다음에 P 요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B의 거듭 제곱을 계산할 수가 있어.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특성방정식을 써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성방정식을 써서 푸는 방법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오. 근데 별로 몰라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성질들이 있었고, 다 했어. 성질들. 7번까지 다 했네. 자, 지우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오버할 것 같아. 오늘 반드시 다 끝내야 되니까 3단원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다 했나? 필기 다 했으면 말이지. 우리 잠깐 쉴까? 잠깐 쉬도록 합시다.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별 내용 없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행렬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치, 항상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 그치?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을 물어본다면 뭐야?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치? 행렬 A가 A, B, C, D로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했더니 AD-BC인데 얘가 항상 0이 아니어야 된대.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AD-BC가 경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온대. 두 가지. 자, 1번에는 뭐냐면은 요 AD-BC가 그지? 예를 들면 어떠한 문자에 관한, 특정 문자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치? 이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녀석이 2차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봤자 2차식이지, 커져봤자. 그치? 근데 1차식도 또 따져보면은,
이게 모든 실수에서, 그치? 예를 들면 1차식인데 요게 A가 있으니까 좀 헷갈린데, 그치? PX 플러스 Q, 요런 구조였대.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하여라는 경우랑, 대하여 항상 주어진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 혹은 어떤 특정한 범위가 나올 수 있죠. 알파에서 X는 베타까지인 모든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이 범위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이지? 만약에 디터미넌트 열심히 뚫겼던 이런 식이 됐대. 그럼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y는 px 플러스 q, 즉 x에 관한 1차식 구조인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떻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노마가 0이 되면 안 된대. 즉 이게 1차 함수인데 뭐 x에다 뭘 집어넣든 간에 y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x축을 지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뭐야? P는 0이고 Q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되겠죠. 요 1번 요 경우는. 그지? 요거는 잘 나오진 않을 거야. 절대부동식 개념이 되겠죠. 요게 나오겠지, 요게. 그지?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이러한 특정한 범위에 대한 X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역행렬이 항상 존재해야 된대. 그럼 요 범위에 대해서는, 그치?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되는 거잖아. 이 범위에서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그치?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1차 함수 형태니까, 분명히 문제가, 그치?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저 식을 계산했더니 디터미넌트를 열심히 뚫겼더니 이런 식이래. 뭐 mx-2m 플러스 3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겠죠. 이제 이게 뭐야? 즉 y는 m으로 묶어주면 x-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죠? 즉 m 값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2,3 이런 점을 지나는 구조가 될 텐데 그놈이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는 x축과 만나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는? 요건 가능하지. 얘네랑 안 만나면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는 역행렬이 있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돼도 되나?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렇게 경계, 이렇게 되는 m이 있겠고 요렇게 되는 m이 있는데, 그치? 요 놈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지. 요 놈보다는 더 커야 되겠고 경계를 잡아줄 수 있겠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문제를 좀 볼 거야. 그리고 요게 2차식이라 하면은 학생들이 맨날 그래, 그지? 0이 아니라고만 써놔. 그러면 어떻게 0이 아닌데, 2차식이? X축에 붕 뜨거나 아니면 아예 가라앉아서 0이 아닌 경우잖아. 그냥 0이 아니라고 하면 되냐?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치? 모든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요 2차식이 디터미넌트를 열심히 뚫겼더니 이런 식이래. 뭐 여기서는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이런 구조가 나왔대. 디터미넌트가 y는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인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죠?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는데 역행렬이 존재하려면은 그럼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디터미넌트니까 얘가 그죠? 그럼 어떻다는 거야? P가 양수냐 음수냐 봐야 되는데, 그치? 아무튼 이런 식이지. P가 양수면 Y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붕 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혹은 요렇게 되거나, 그치? 따라서 뭐라고? P가 양수고 판별식이 뭐다? 음수. 그치? 그러면 P가 음수고 판별식이 음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도 사실 좀 자주 나왔던 형태인데 요것보다는 요게 좀 더 세련된 문제 아닌가? 이러한 범위에서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이건 일종의 뭐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해 분리 파트가 되겠지. 주어진 범위에서 X축과 만나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자, 두 번째는 그냥 예를 들면은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 이렇게 있었어요. 문제를 또 봐야 되겠지, 그치? 아름다운 문제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범위에서 X축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식을 봤더니 이 주어진 요 식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디터미넌트를 열심히 계산했더니 뭐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뭐 b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치? 그럼 대칭축이 얼마라는 거야? 1이지. 대칭축이 1로 결정돼 있대. 1이 하필 또 여기래. 그럼 이 범위에서 그치? 이 노란색과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아싸리 가라앉아 있으면 되겠죠. 이런 형태를 살펴줘야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아, 항상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들을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안 돼. 그치? 아, 구체적으로 디터미넌트를 썼더니 1차식 아니면 2차식이 되는데 걔가 항상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래프의 구조를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살펴주자고. 자, 관련 문제들을 보면은 말이야, 내가 수능 다큐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어. 그치? 여러분 반대로 항상 역행렬을 갖지 않도록 한다면은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좀 쉽게 볼 수 있겠네. 어차피 이퀄 0 하면은 어떤 등식 구조가 나오니까 값이 나타날 거라고. 그죠? 그러면 역행렬이 항상 존재할 조건 하면은 이퀄 0이 아니잖아. 그러면 부등호로 나타나는 거니까 항상 부등식 형태로 범위로 주어지겠죠. 별로 할 거 없는데.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예전에 내가 했던 걸 좀 다시 써봐야 되겠는데. 기출문제 중에 기억이 안 나. 뭐 여러분 문제 풀어봅시다. 자, 행렬 A가 A-2에 마이너스 1에 B 플러스 1 A 일 때 1번 임의의 A에 대하여 A 인버스가 존재할 때 B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네. 자, 2번은 마이너스 1에서 2 인 임의의 A에 대하여 A의 인버스가 존재할 범위, 존재할 때 B의 범위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EX 2번을 봅시다. A는 M의 1에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x인 3 인 여기 3은 요거는 뺐어. 그치? 모든 x에 대하여 A 인버스가 존재할 때 m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자이스토리에서도 있겠죠. 자, 이 문제는 2010년도 7월 인천교육청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 좋았어.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이야. 자, 이미 풀어본 학생들도 있겠죠.
연락이네. m을 x1, y1, x2, y2가 하자. 행렬 m 플러스 k2의 역행렬. 자, 구하십시오. 자이스토리에 있겠지, 지영아. 왠지 없는지 확인해볼까? 좀 찾아볼게. 아, 찾았어? 네. 아, 틀렸네? 왜 그래, 풀었네, 그래도. 다 검토했어? 회의도 다 검토했어? 오늘 특이하지 시간 없어. 선생님이 뒤에도 나간단 말이야. 응? 내가 이거 바쁜 사람이야. 자, 디터미넌트를 계산했더니 AD 마이너스, 그러니까 B 플러스 1이지, 그치? 주어진 식이야. 다시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거 그냥 이쁘게 나오네, 이쁘게, 그치? 이렇게 됐대. 근데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되 얘가 0이 되면 안 된대,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임의의 A에 관해서니까 마치 A에 관한 함수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FA, 이렇게 보면은 FA는 A-1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이거 A에 관한 2차 함수로서 아래로 블록이잖아. 이 값이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A축이라면 대칭축이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겠네. 꼭지점 1,B니까, 그치? 1번 답은 뭐야? B는 양수면 되겠지. 그치? 자, 2번 문제는 2번에서는 대칭축 1이었는데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1에서, 그치? 어디까지? 2까지. 마이너스 1과 2, 근데 1은 2에서 훨씬 더 가까이에 있잖아. 그럼 요렇게 붕 떠도 되지. 그럴 때 A 인버스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요 파란색과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가라앉아 있어도 되겠죠. 요렇게 붕 떠 있으려면 B는 양수이거나, 이렇게 가라앉으려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음수고, 2 집어넣어도 음수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마이너스 1에서 음수면 당연히 얘는 음수겠지. 여기서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되겠지. 근데 요렇게 돼도 되나? 되지. 그러니까 F-1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1 집어넣더니 4 플러스 B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지. 여기서는. 그치?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 2번 답은 얘 또는 얘가 나오겠네. 그쵸? 자, 요 2번 문제를 보면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했더니 M의 X만, 야, 이거 너무 자작티가 나냐? 내가 만들었는데. 자작티가 나? 플러스 1이, 그치? 이 범위에서 0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건 Y라고 합시다. Y는 너무 자작 냄새가 나나? 자, 1, 2, 3이고, 2,1, 여기, 그치?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걔가 1과 2, 3에서, 그치? 이 노란색과 만나면 안 된대. 야, 잘 봤더니 1은 들어가 있고 3은 비어져 있네. 그치?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선을 그으면은 요때는 기울기 M은 1이지요. 요렇게 되어도 되지. 되어도 되고, 요렇게 되면도 되지. 요때는 M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까지는 되는데 더 내려가면 안 되지. 따라서 답은 얼마다?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요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치? 여기까지는 장난이었고, 실제로 요게, 2010년도 7월 인천교육청이래. 여러분, 교육청 모의고사 만만치가 않다고. 응? 저걸 한번 풀어봅시다. 저 문제는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 실제로. 와.
그래프의 해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지. 우선은 이렇게 원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작다. 이 원의 내부에 점 두 개가 있대. 그치? 점 A는 x1, y1이고 점 B는 x2, y2죠. 그런데 n 플러스 k2를 계산했더니 x1, y1에 x2, y2에 k 1, 0, 0, 1 이렇게 나오나? 그치? 계산했더니 x1 더하기 k, y1, x2, y2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역행렬이 항상 존재해야 됐네. 근데 k는 양수래 또. 그치? 그럼 디터미넌트를 계산했더니 x1 플러스 k, y2 플러스 k 빼기 x2, y1이 0이 되면 안 돼 이 뜻이야.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부등호는 이거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0이면 뭔데? 이렇게 물어보겠지, 우리는. 그치? 0이면 뭐야, 0이면? 0이면 왜 안 되냐고, 0이면 뭐냐? 라고 했더니, 자, 넘겨놓고 봐야 되겠지. 우리가 x1k, y2 플러스 k는 x2, y1 나오는데, 우리 어지간한 분수식은 뭘 의미하지? 기울기. 그치? 기울기인데, x1이 있으면 y1과 같이 연결시켜야 되겠지. 이렇게 했더니 아니 x1 더하기 k분의 y1과 x2분의 y2 플러스 k가 같아지면 안 돼 이 뜻이지. 그치? 야 그러면 얘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기울기로 해석한다면 얘는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고. x1, y1과 마이너스 k, 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좀 복잡해지고 뭐냐면은 말 그대로 x1 플러스 k, y1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지 이 좌변이. 그죠? 우변은 뭐야 또 x2, y2 플러스 k와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래. 그죠? 야 그러면 x1 플러스 k, y1이라는 이 점은 어떤 점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x1, y1이라는 점은 이 위에 이 원의 내부에 임의로 존재한대. 근데 걔를 어떻게 했어? x축으로 k만큼 더해준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킬 때 k가 만약에 이만큼 있다고 쳐봅시다. k. 그럼 실제로 원점도 1로 간 거지. 그럼 원이 k 그래 너무 많이 갔어. k가 여기라고 그러죠. 이 값이 k라면 모든 점을 이만큼 더해줬대. 그럼 원점은 1로 가겠죠. 그럼 요 점도 1로 가겠네. 이 점은 또 1로 가겠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1인 원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태초에 요런 점, 임의의 랜덤한 점, 요 놈이 만약에 x1, y1이었으면 얘도 그만큼 k로 옮겨졌으니까 그치? 요런 점이 되겠지. 얘는 뭐라고? 이 점은 x1 플러스 k, y1으로 나타나겠네. 그죠? 점을 그대로 옮겨준 거잖아, k만큼. 근데 옆에 놈을 봤더니 얘는 또 이거래. 얘는 뭐야? x2, y2라는 점이 있는데 걔를 y축으로 k만큼 올려준 점이잖아, 얘는. 그치? 그럼 이 도형 자체도 우리가 x2, y2도 랜덤한 점이잖아. 만약에 이런 점이라고 쳐봐. 이게 x2, y2인데 걔를 k만큼 올려준 점이니까 이걸 올리기보다는 이 도형 전체를 k만큼 올려주고 그 원에서 동일한 위치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번엔 파란색으로 봅시다. 파란색. 이 원을, 노란색 계속해. 이 원을 k만큼 올려줄 때 이 길이만큼 그대로 여기도 있지. 여기가 만약 k라고 하면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봤대. 그러면 이 원상에서 요 점이 x2, y2였다면 이 원상에서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그죠? 요 점이 뭐라고? x2, y2 플러스 k 이렇게 나타나겠지. 근데 문제는 뭐였지? 야 이게 뭐라고? 그치? 원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과 원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이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가 같으면 안 돼 라고 했어. 그죠?
그럼 같으면 안 돼? 그래. 만약에 여기 지금 봤더니 이 노란색 두 원의 공통된 영역이 보이지? 이 영역 안에 내가 선을 빨간색을 이렇게 그어놓고 만약에 요 점이 요 파란색 점이 x1 플러스 k, y1이었다고 쳐봐. 그럼 원래 x1, y1은 여기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또 요 점이 x2, y2 플러스 k였다면 원래 x2, y2는 여기였겠죠.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면은 얘네들을 요 점을 k만큼 옮기고 요 점을 k만큼 옮겼더니 두 점이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 연출되겠고 이놈을 연결한 기울기가 같아지는 현상이 생기지?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치?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노란색 두 개의 원에 공통 영역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두 원의 공통 영역이 있으면 안 된대. 알겠습니까? 그러면 K 값이 연락 커. 아니 이 원이 K가 이렇게 됐대. 이렇게. 그럼 얘도 이만큼 가서 이렇게 되면은 당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 그러한 K의 최소값이야. 그치? 이거 너무 많이 갔어.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좀 줄여. 다만 얘랑 얘의 공통 영역이 존재하지만 않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놈을 좀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딱 접할 수가 있겠지. 처음으로 만날 때, 그치? 처음으로 만난다면은 이쪽으로도 K고 이쪽으로도 K니까 걔네들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겠지. 그러면은 처음 노란색 원이 땅땅방방 가다가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는 구조가 돼버리면 되겠지. 이쪽 원도 그치? 이렇게 접해버리겠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접했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접하고 여기도 이렇게 접했대. 그런데 우리가 전제 조건이 x1, y1, x2, y2가 여기 이 원의 내부였지. 경계선에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접해도 상관은 없지. 절대로 공유점은 없을 테니까. 그럼 접하는 지점까지를 바라봐야 되겠네. 그치? 그럼 이 원이 이렇게 접할 때, 그럼 이 중심이 K인데, Y는 X라는 직선과 접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 45도, 수직이 되겠고, 요 놈 1이었잖아. 요 놈도 1이지? 요 길이는 얼마다? 루트 2. 즉, K가 루트 2가 되겠네. 최소값. 따라서 K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아, 문제 되게 좋았어. 자, 지우겠습니다. 이 문제 되게 좋았는데 설명했잖아. 이제 질문하지 마, 이 문제. 알았지? 또 질문하면은 이거 공부 여러분 복습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니까. 자, 질문하지 말고 동강 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연립 1차 방정식에 해당되겠죠.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여러분 ax 플러스 by 이퀄 p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 이퀄 q라고 한다면 두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가감법, 대입법, 등지법. 그치? 근데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이걸 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특수한 경우를 물어보겠죠. 즉 이러한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은 사실상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점을 갖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평행한 경우가 있겠죠. 세 가지 관계라고.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교점이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관여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d분의 c지. 기울기가 다르면 되지 얘는. 얘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 얘는 기울기만 같아. y절편은 다르고. 그럼 기울기를 관여하는 부분은 얘분의 얘랑 얘분의 a 관계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했으니까 내가 넘어가겠어. 어떻게? C분의 A랑 D분의 B인데, 여러분, 하나의 교점을 만난다는 것은 기울기만 다르면 되잖아. 그럼 언젠가 만나겠지, 이렇게. 다시 말해서 뭐라고? AD-BC가 0이 아니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AD-BC가 0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요런 행렬로 본다면 ABCD의 XY는 PQ 이렇게 나와서 XY를 구하라는 문제로 나타나겠지. 왜? 이 녀석의 AD-BC가 0이 아니라면 얘 역행렬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역행렬 곱해주면 XY가 나오겠죠. 그건 안 나오겠고 시험에. 이렇게 일치할 때는 뭐지? C분의 A랑 D분의 B랑 심지어 Q분의 P마저도 같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AD-BC는 0이 나오고 AND 여기서는 뭐가 나오지? 걔는 BQ-PD 얘도 0이라다고 혹시.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도 0이지만 요렇게 디터미넌트도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부정이 돼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겠죠. 자, 요 경우는 마찬가지 여기는 0인데 여긴 0이 아닌 경우죠. 즉 C분의 A는 D분의 B는 Q분의 P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근데 요거는 또다시 뭐지? AD-BC가 0인 경우고 and BQ-PD는 0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해가 없다로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습니까? 안 나오잖아.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치?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AX 플러스 BY는 0 CX 플러스 DY는 0 요게 나와. 그치? 주어진 식들은 요것도 두 개의 직선이잖아. 두 개의 직선인데 아까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개였잖아.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뭐지? XY에다 0 집어넣으면 만족합니까? 만족하네.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개? 2개가 되겠죠. 왜? 얘네는 절대로 평행할 수는 없잖아. 아니 이미 둘 다 공유점 원점이 있어. 평행할 수는 없어. 안 만나는 거잖아. 그치? 둘 다 원점은 지난데 그러면 위치 관계는 2개밖에 없지. 그 교점이 원점 하나이거나 아니면 일치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행렬로 표현했더니 A, B, C, D에 XY는 목소리 때문에 좀 미치겠네. 이렇게 나왔대. 그죠? 이해하십시오. 내가 계속 그러진 않잖아. 자,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주어진 식들은 XY 평면상에서 한 녀석은 요렇고 한 녀석은 요렇게 지나서 교점이 0,0인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다시 주어진 식은 요렇게 XY 평면상에서 한 녀석은 요렇고 또다시 한 녀석도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요렇게 된다면은 다시 말해서 AD-BC가 뭐지? 0이 아닌 경우니까 별 의미는 없죠. 해가 뭐라고? XY가 0인 경우밖에 없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뭐라고? AD-BC는 0이라는 것밖에 따질 수 없지. 여기서는 이거 계산할 수 없잖아. 뒤쪽에 있는 디터미넌트는. 그치? 요것만 볼 텐데, 요놈은 해가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해지. 그러면 해를 뭐라고 해야겠냐? 그치? 0,0 이외의 해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죠. 이외의 해를 가질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니까 뭘로 일치한다는 거야? 이 직선의 이름이 AX 플러스 BY는 0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다른 이름으로 CX 플러스 DY는 0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래.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얘가 사실 시험에 나오잖아. 얘가 최근 몇 년 새에 계속 나왔는데 한 최근 3, 4년간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유행이 지났대. 한물 갔어.
근데 잘 안 나와. 행렬 자체가 잘 안 나오잖아, 여러분. 그래서 설명은 다 했다고. 그러면 저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렇게. 2, 3, 1, 2. x, y. 저 k의 x, y가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질 때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렇게 물어봤어. 자, 계산.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x. 2번. 이제는, 이번에는 2211 xy k의 xy에 대하여 옳은 것은 모두 구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번 k에 관계없이 x는 0, y는 0 이 해가 된다. 자, 2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3번 k는 0이면 해가 없다. 4번 k는 이럴 때 해는 x는 0, y는 0 뿐이다. 자, 5번 k는 3일 때 y는 2분의 1x x, y 값은 모두 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부집합 x y가 있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에 2a의 제곱 빼기 3 2의 a의 xy는 00 그리고 y는 x, y y는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해서 x 교집합 y는 공집합이 아닐 때 a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합을. 세 문제. 세 문제랑 하나 더 해볼까? 좀 봐서. 하고 있네? 자, 풀자.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얼마지? 5지, 5, 그냥. 그죠? 자,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 되죠, 이거? 넘겨서 계산하면 2-k 2에 1에 3-k에 xy가 00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예 요 형태가 열라만이 나오잖아, 열라만이. 그치? 그럼 여러분 아예 정리를 한번 잠깐만 해보면, 뭐 이걸 굳이 외워야 되느냐?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A, B, C, D의 XY가 K의 XY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0,02의 해를 갖는 경우를 한번 넘겨서 계산하면은 A-K, B의 C의 D-K의 XY가 00인 거잖아. 그럼 디터미넌트 계산했더니 A-K의 D-K-BC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K 마이너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퀄 0 이렇게 나오겠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보이지? K의 합이 얼마라고? A 플러스 D고 K의 곱은 얼마죠? AD 마이너스 BC니까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네. 이렇게 K의 XY면은 이 주어진 식의 그러한 K가 0,02의 해를 갖는 K 값들의 합은 얼마라고? 얘랑 얘의 합이야. 그지? 그랑 곱은 얼마라고?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를 잠깐 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답이 5라는 거 바로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왜냐면 변형하면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잖아. A, B, C, D에 XY가 있는데 K의 YX 이렇게 써놨어. 그치? 아유, 그러면은 얘가 0,02의 해를 가질 조건을 이것도 넘겨봤더니 이거 보면 A 요 놈은 사실은 요 놈은 요건 뭡니까? KY, KX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0K, K0에 XY 얘랑 같다고 요 계산해봐. KY 나오지. 나오겠지. 그리고 넘겨주면 뭐지? A, B-K, C-K, D 이렇게 나왔다고. XY가 00이니까 또 요 녀석의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디터미넌트는 AD-B-K에 C-K가 0이다고. 그치? 자, 이거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주면은 비슷하네. 그치? 비슷해. 자, 아이, 몰라. K제곱 마이너스의 B 플러스 C의 K 마이너스의 AD 마이너스 BC 이퀄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때는 그러한 K들의 합이 얘와 얘라고. 그리고 AD 마이너스 BC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내면 누 K의 곱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변형은 가능하다라는 거 변형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되겠고 주어진 요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자, 이것도 싹 넘겼더니 이거 바로 보이겠는데? 바로 보여. 그치? 그래도 넘겨봅시다. K, 2-K 2에 1-K에 XY가 00 나오겠죠. 만족하는 K의 합은 얼마지? 3이고 곱은 2지. 그럼 K는 1과 2가 나오겠네? 그죠? 합이 3이고 곱이 2잖아. 곱이 0이구나. 미안해. 그치. 합이 3이고 곱이 얼마지? 0이야? 그럼 3이랑 0이네? K가 3이랑 0이라고? K가 0과 3이네. 첫 번째 K가 0이면은 구체적인 직선을 봐야 되겠죠. K가 0이면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일치하는 직선이 X 플러스 Y라는 직선이더래. 두 번째 K가 3이면은 어떻게 되죠? 3이면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0. 이 직선으로 일치한다는 거죠. 자, 1번 K 값에 관계없이 0,0 해는 맞죠? 이거는 맞고 항상 무수히 많은 건 아니지. K가 0이나 3이 아니라면은 해는 0,0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고 K가 0이면 해가 없다? 아니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지. 이것도 틀렸네. K가 1이면은 얘네들이 아니네? 그럼 해가 0,0만 있겠죠. 요것도 맞고 K가 3이면은 그 직선이 이렇게 나타났죠. 즉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해라고. 그럼 이렇게 답은 1번, 4번, 5번이 되겠네. 그죠? 자, 이 녀석을 계산했는데 자, 이 녀석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즉 교점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건 교점이 있다라는 건데, 아니, 생각을 해봐. 요거 X라는 집합을 봤더니 여기가 00이니까 해가 0,0이거나 아니면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되겠죠. 직선이 있는 모든 점. 만약에 이 녀석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면은 X라는 집합은 00만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라면 0,0 외에도 열나많이 있겠죠. 그런데 Y라는 집합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X분이니까 요런 곡선이네. 아니 걔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만약에 X가 0,0만 있다면 요 점과 이 노란 흰색은 만나지가 않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만난다는 건데 요렇게도 만날 수는 없죠. 따라서 요렇게 만나야 된다고. 즉 기울기가 얼마로? 음수로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은 일단 디터미넌트는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양한 직선이 나오겠지. 두 개가 나오겠네. 두 개. 두 종류가 나올 거 아니야. 아닌가? 세 종류가 나오겠지. 그치? 자, 디터미넌트 0을 써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디터미넌트는 A의 A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의 2A의 제곱 빼기 3이 0 이렇게 나왔다. A의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6은 0이 나오겠죠.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 A가 얼마지? 마이너스 1 나오나?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되겠네. 1 마이너스 4, 1, 6.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5고 5고 6이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서 요것도 인수분해 되네.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은 0 나오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과 2와 3인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적절한 A를 집어넣었을 텐데 그러니까 요거 연결시키면 A제곱 플러스 1의 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3의 Y 이퀄 0이거나 근데 요게 보는 게 더 편하지. 요걸 보라고. 요놈이 간단하니까. 어떤 직선으로 일치하느냐? 2x 플러스 ay 이퀄 0이라는 직선으로 일치한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음수인 걸 봐야 돼. 그럼 자기 y는 마이너스 a분의 2x라고. 이게 음수래. a 양수겠네. a 양수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답은 2와 3이니까 답은 얼마다? 5로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런 형태들 주목하고 일단 관련 문제들이 무수히 많다고. 지금 내가 시간의 제한을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개념 정리는. 뭐 추후에 몇몇 추가되는 내용들 우리 목요일날 여러분 이후 진입 한별 풀어 온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일단은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근데 오늘 수업이 끝난 게 아니지. 왜? 여러분 수학의 원리랑 자이스토리 문제풀이를 내가 또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거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